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윌에서 간호관리 강의하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치루어진 시험 해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간호관리는 다른 시험들과 달리, 기존의 시험과 달리 좀 난이도가 좀 높았다라고 보여져요. 모든 시험들이 이제 그 난이도를 결정하거나 난이도를 평가할 때 비교가 되잖아요. 이전 시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가, 뭐 이제까지의 시험의 방향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쭉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살짝 좀 까다롭다, 좀 애매하다, 해석이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문제들이 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곤란하고 힘들었을 부분들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 또 우리가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됐던 것들도 또 어김없이 출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문제를 좀 풀어가면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에서 설명하는 간호전달 체계는, 자, 여러분 실제로 간호전달 체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졌다라고 보죠. 이제까지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다빈도로 출제됐던 것들은 항상 놓치지 않고 보셔야 돼요. 거기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를 다시 만들어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니까 서비스의 질과 비용 효과적인 결과를 증진시키며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도입되었다. 또 매니지드 케어 모델이 대표적이다. 또 표준 진료 지침 등의 도구를 활용한다. 자, 여기 이제 표준 진료 지침을 활용한다라는 것을 딱 보고 이거는 다름 아니라 사례 관리, 케이스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골라내실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표준 진료 지침,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사례 관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보기에 간호조직이 적용한 관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여러분 관리 이론이 고전적인 관리 이론부터 또 점차 신고전적인 관리 이론, 또 현재적인 관리 이론으로 변화돼 갔잖아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관료제, 이런 관리 이론의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나중에 이제 인간관계론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상황 이론이라든가 여러 이론들로 바뀌어간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지금 문제에서 보면 조금 이제 특이하게 문제를 냈어요. 간호부는 간호 업무에 따라서 간호사를 배치하는 기능적 간호분담 방법을 간호전달 체계에 적용하여 업무를 단순화, 분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기능적인 간호분담 방법, 이 방법을 가지고 간호 전달을 한다. 바로 위에서 우리 케이스 매니지먼트가 사례 관리가 답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기능적으로 펑셔널로 이렇게 나누면서 가는 것, 이게 결국 뭘 위한 거냐면 생산성을 높인다, 효율성을 높인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좀 전에 관리 이론에 있어서 고전적인 관리 이론의 과학적 관리 이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지금 이 보기 안의 내용에 적용이다. 네, 그것을 실제로 적용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관리의 기능을 기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로 제시했다. 여러분 이거는 행정관리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지나치게 인간적 요소를 강조해서 조직 없는 인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러분 이건 인간관계론과 관련된 그런 설명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전적인 관리 이론에 해당되는 과학적 관리론, 다시 한번 써볼게요. 과학적 관리론, 그리고 인간관계론. 사실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직장 내 훈련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어요. 직장 내 훈련이 OJT잖아요. 온도잡 트레이닝. 그래서 온도잡 트레이닝으로서 어떤 것을 배웠는가? 자, 이 부분을 보면, 자, 첫 번째, 대학원 강의를 원내에서 원격으로 이수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2번에 보면 전문 교육기관의 전문 강사로부터 CS 향상 전략과 교육을 수강했다. 이렇게 돼 있죠. 실제 이제 그 온도잡 트레이닝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문제가 답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인적자원관리에서 개발관리 파트에서 다루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인적자원관리의 개발관리를 이야기할 때 각각의 그 방법들이 여러 종류의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온도잡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실제 이것은 그 임상에서 프리셉터를 이용한 교육. 그래서 3번에 보면 프리셉터로부터 암 환자의 화학약물요법 간호실무 기술을 배웠다. 이런 게 이제 직장 내 훈련이 되겠죠. 이게 직장 내 훈련이 아니고 직장 외 훈련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다른 곳에 가서 전문기관의 위탁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강연을 듣는 그런 방식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에 간호조직에서 사용한 인적자원 확보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럼 지원자를 여러 명씩 그룹으로 나눠 특정 문제에 대해서 자유토론하게 하고 토론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현재 행동 및 잠재적 행동을 파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면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정형적인 면접, 스트레스 면접, 또 패널 면접, 블라인드 면접, 행동 관찰 면접, 여러 면접이 있는데 지금 주어진 그 면접의 방식은 자유 토론을 하도록 한다. 그죠? 여러분 자유 토론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을 확인한다. 이제 그 관점에서 볼 때 집단 면접이 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 3번에 보면 패널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사 시험에서도 출제되기도 했었는데 패널 면접은 그 다수의 면접자가 한 명의 면접자를 면접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의 주어진 4번 문제의 답은 집단 면접이 더 타당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이어서 5번 문제로 가죠. 자, 5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환자의 권리는, 자,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요 자체에서 이미 문제의 3번을 고를 수가 있어요.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의 권리 또는 간호사의 윤리,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상됐던 문제들, 좀 볼만했던 문제들이 있고 좀 애매하게 해석이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자, 6번 볼까요? 보기에 해당하는 대학병원 5년차 간호사에게 허츠버그의 이론에 따라서 동기 요인을 충족시킨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이 동기 이론은 허츠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에서는 뭐예요? 만족과 불만족. 동기 요인이 있고 위생 요인이 있죠. 자, 위생, 동기. 그래서 뭔가 모티베이터가 되는 게 있고, 그렇죠? 반대로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다. 그래서 허츠버그가 이제 동기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동기 이론에 해당되는, 동기 요인에 해당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성취나 안정감에 대한 부분이 동기 요인이다라고 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대학원 진학을 희망한다. 그리고 동료애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타 병원보다 급여가 적다. 경력 간호사를 위한 복지 정책이 미흡하다. 여러분 뭔가 부족하다, 모자라다. 여기서 말했던 불만족스러운 것들을 개선하는 것을 초점으로 둔다면 그건 위생 요인을 충족한 것이지만, 자, 여기 이제 성취하는 거, 뭔가 자기가 발전하고 개발되어지는 거죠. 이런 측면들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동기 요인의 충족이라고 봐야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대학원 진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무표를 조정해준다. 여러분 이게 답이고요. 자, 그 다음 7번. 간호조직에서 제공한 보상의 종류로 가장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간호조직에서 여러 가지의 보상의 방식들이 있죠. 자, 보상의 방식들은 우리가 그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서 유지관리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보상을 할 때 어떤 보상을 할 것이냐. 보상 관리 자체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봉급 이외에 어떠한 금품을 주는 것, 이런 걸 다 이제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근속 연수, 학력, 연령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화한다.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이거를 이제 연공급이라고 하죠. 외형적인 자격 기준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는 것을 연공급이라고 하고, 그 이외에 직무급, 성과급, 직능급, 뭐 이렇게 나뉘어지고 또 기준의 임금들도 존재하는데, 자, 여기서의 답은 연공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자, 이것도 한두 번 출제된 건 아니에요. 벌써 한 3-4차례 이상 출제됐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준비를 할 때 기출된 영역들, 기출 표시가 달려있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되어서 출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자, 그 다음 8번. 조직의 집단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어요.
조직의 의사결정, 집단 의사결정. 자, 이 부분은요, 실제로 의사결정의 그런 방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 의사결정의 방법, 조직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것은 자, 의사소통도 중요하고 의사결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 안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 개인적인 의사결정이 있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사결정은 뭐죠? 개인에 따라서 개인의 편견이나 특성이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게 여러분 개인적인 의사결정이죠. 한편 집단적 의사결정은 자, 집단적 의사결정 자체가 가지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선택 기준이 의사결정의 퀄리티라든가 결정사항의 수용성이라든가 의사결정의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다루죠. 자, 그래서 지금 1번을 보니까 의사결정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해결책에 대해서 수용성이 높을 수 있는 것은 집단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번에 보면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책임 소재가 명확하진 않죠. 오히려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것은 개인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라고 할 것이고, 자, 세 번째 의사결정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집단적으로 의사결정 하려다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네 번째, 개인의 편견이나 특성이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 여러분, 이거 개인적인 의사결정의 논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권화, 분권화 이런 개념들이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이 아마 여러분들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9번을 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근데 9번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번 시험에서 좀 이제 예외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브루스 터커만의 터커만 모델에서 팀의 형성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터커만의 이론은요,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터커만의 이론은 형성기, 격동기, 그리고 규범기, 성과기, 해지기. 사실 이제 이런 이론이 등장한 것 자체가 그 터커만이라는 사람이 심리학 교수예요. 심리학 교수인데 Development of Sequence in Small Group이라고 해서 작은 그룹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발전하는가 이런 이론을 냈어요. 그래서 이 터커만의 이론에서 터커만의 팀의 형성 과정 자, 이런 이론을 보게 되면 형성기, 격동기, 규범기, 성과기, 해지기 그죠? 그래서 이 각 기마다의 특징이 있는데 당연히 형성기는 팀이 형성되는 단계, 그렇죠? 팀이 처음 결성되는 단계, 결성 단계. 이때 어떨까요? 특징을 얘기하면 특징이 혼돈스럽다, 불확실하다, 공감이 안 돼, 공감 부족. 자, 이런 상태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격동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단계예요. 일을 하는 단계다. 그래서 본격적 일 시작. 자, 이 단계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당연히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제 뭔가 의지가 의견이 불일치하고 이런 상태, 이런 상태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정착이 되어가는 단계가 팀의 규범이 생기는 거죠. 팀의 규범, 룰이 생기는 것이고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이런 단계로. 자, 이 단계에서는 조화, 의견 일치, 여기 불일치였는데 이제 의견 일치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 팀이 하나로 기능이 나타난다. 기능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의견의 일치의 수준을 넘어서 견고한 신뢰의 단계로. 견고한 신뢰의 단계, 자신감, 성과 이런 이제 단계로 가고요. 자, 해지기는 뭐냐? 해지기는 이제 과제 끝났다. 그럼 과제 완료. 팀 해체. 이 우리 공부할 때 팀플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과업 정리. 자,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터커만의 팀 형성 과정을 문제로 낼 거라고는 뭐 잘 상상이 안 됐던 그런 부분인데 프로젝트 팀을 개발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되는 이론입니다.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 9번 브루스 터커만의 터커만 모델에서 팀의 형성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어요. 여러분 지금 형성기 이건 사실 그 터커만 이론을 몰라도 문제 맞추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형성기는 형성되는 건 자 보세요 여러분
그 1번 구성원 간의 갈등과 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리더의 팀 운영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팀 구성원이 생기기도 한다. 뭐 이 팀이 지금 형성되는데 뭐 그럴 게 있겠어요? 뭔가 지금 불분명한 상태, 오히려 혼돈의 상태지.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빈번하게 불일치되는 상태는 오히려 격동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형성기를 물었으니까. 자, 2번. 팀 구성원 개개인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팀 구성원은 리더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여러분 이게 이제 형성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자, 3번. 팀 구성원 사이에서 공동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고 조화가 일어나고 그렇죠? 의견이 일치되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각 지문들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가져다가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10번. 보기를 확인하기 위한 질 향상 분석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어요. 여러분 병동에서 근무 시간대와 낙상 건수는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산점도, 스캐터 다이어그램, 상관관계를 보는 X와 Y 간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렇게 두고 찍어봤더니 대략 이런 방향으로 간다. X와 Y 간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확인 방법이다. 분석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기의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감염관리 지침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감염관리 파트는 제가 강의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간호단위 관리의 실제를 얘기하는 문제에 있어서 출제될 수 있는 가장 우선은 감염관리다. 자, 그래서 이 대상자에 해당되어지는 그 질환이 어떤 그 주의에 해당되느냐. 자, 여러분 지금 11번 문제를 보면 감염관리 지침이라고 했고 MRSA로 확인된 A 환자가 충수절제술 시행 후에 병실로 이동하려고 한다. 해당 병동에는 1인실이 없는 상황이다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표준 전파주의냐 아니면 접촉주의냐, 그쵸? 또는 공기 전파주의냐 비말 전파주의냐, 이제 이런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될 텐데. 자, MRSA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MRSA를 가지고 생각할 때는 접촉주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여기 지금 문제를 보니까 해당 병동에 1인실이 없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 것이냐? 코호트 격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인실 병실 중에서 MRSA 코호트 격리가 가능한 병실로 안내한다.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독방이나 코호트 격리를 하는 것이고 할 수 없을 때는 이제 다른 그 방법을 의뢰를 해야겠죠. 감염 전문가에게. 자, 12번. 안전한 약품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어요. 여기 이제 약품 관리에 대한 것도 실제, 그냥 이른바 간호 단위 관리의 실제에 해당되는 문제가 지금 11번, 12번에 배치되어 있는데, 자, 3번 보니까 시간호사는 근무 시작 전에 응급카트 약물의 종류와 개수가 정확한지 매번 확인하였다. 네, 응급카트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거죠. 네, 그 위에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 다 이제 옳지 않은 그런 지문들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안전한 약품 관리에 대한 것도 뭐 출제 가능했던 그런 이제 문제라고 보겠고요. 자, 13번. 기획의 계층화 단계 중에서 보기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기획의 계층화 단계 역시 이것도 기존에 출제가 많이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기획의 계층화를 생각할 때 기획의 계층은요, 이제 목표가 있고 철학이 있고 정책이 있고 이렇게 가잖아요. 자, 비전, 목적, 철학, 목표 이렇게 이제 나아갈 때, 자, 문제를 보니까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의 지침이 되고 구성원들의 활동 범위를 알려준다. 예를 들어서 승진 대상자의 선정, 승진 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 분석, 면접 등의 간호 활동을 위한 범위와 허용 수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행동 방침을 정하는 과정이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정책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야겠죠. 정책은 조직의 철학과 목표로부터 도출이 되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진행하느냐, 행동 방침을 정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 낙상 발생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질관리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1년 동안 수행해야 하는 활동을 시간에 따라 막대 형태로,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시간에 따라 막대 형태로 나타내서 관리자가 진행 중인 업무나 프로젝트를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 거. 자, 요거는 여러분 방법이 기획에서 사용되게 되는 기획 방법 중에 뭐 기획 예산제도, PPBS, 퍼트, 또 CPM, 그리고 간트 차트가 있죠. 그래서
수평 막대 형태를 가지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알려준다. 이것은 간트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획의 방법에 대한 것이 퍼트라는 것이 출제되고 거의 이제 이 부분이 출제가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기획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파트였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15번. A 대학병원 간호부는 5년 이상의 경력 간호사를 대상으로 희망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2년 뒤에 다시 원래 부서로 복귀를 희망할 때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직무 설계 방법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여러분 이건 뭔가요? 경력이 있을 때 희망 부서에서 근무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한다. 이거는 자기가 원래 해왔던 것들을 두고 다른 기능을, 다른 것을 개발하고 나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방식이죠. 자, 당연히 2번에 다른 기능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여러분 답이 될 거예요. 사실 이제 좀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그 다음 16번.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무기록 유형별 보존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법령 관련된 문제들은 항상 의료법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이제 환자 명부는 5년이고 진료기록부 10년, 또 처방전 2년, 그렇죠? 수술기록부는 5년이 아니고 10년이죠, 10년. 예, 검사기록도 5년, 간호기록부도 5년. 이렇게 각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존 기간이죠, 기간. 여러분 기간 등의 이런 제약을 몇 년 동안 보존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과거에도 이 파트에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령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꼬거나 문제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고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예시하고 있는 의무기록의 유형별 보존에 대한 것을 문제로 출제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라인 스텝 조직에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어요. 라인 스텝 조직은 핵심적으로 라인 조직과 기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이게 다른 대상들의 다른 이들의 의견을 듣고 그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다. 즉 여기 4번에 보면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답이잖아요. 이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견들을 정보의 축적이라든가 활용들을 할 수 있다는 게 라인 스텝 조직의 핵심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라인 스텝 조직의 특성으로 볼 수 있겠다. 자, 첫 번째,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명확하다. 여러분 이거는 라인 스텝 조직이 아니라 라인 조직의 특성일 것이고, 조직 구조가 단순해서 신규 직원이 조직을 이해하기 쉽다. 라인 스텝 조직이 아니라 라인 조직이죠. 이게 딱 상하관계가 명확하게 한 라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라인 조직이 가지는 특성이에요. 자, 그래서 라인 스텝 조직의 특성, 라인 스텝 조직에서 가지는 장점을 지금 문제에서 지문으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8번. 보기에 해당하는 환자 안전의 개념은, 자, 여러분 환자 안전에 대한 거, 환자 안전 관리, 이런 부분들, 또 특별히 위해 사건, 근접 오류, 적신호 사건, 근본 원인 분석 이런 부분들 문제 출제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근데 문제를 딱 보니까 A 간호사가 KCL 10cc를 정맥내 투여하려고 하는 MPO 환자에게 KCL 20cc, 그렇죠? 정맥내 투여하려고 하였다. 그렇죠? 투여한 건 아니죠. 이때 이상하게 여기던 B 간호사가 행위를 사전에 중단시키고, 이상하게 여기던 B 간호사가 있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투여하려고 했는데 투여는 하지 않았다. 투여했으면 문제가 될 뻔했다. 이건 뭐예요? 근접 오류죠. 근접 오류. 자, 근접 오류와 적신호 사건, 가장 큰 차이는 적신호 사건은 실제로 오류가 실행이 돼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이걸 이제 보는 것이고, 근접 오류는 발생할 뻔했는데 막았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9번. 질관리 접근 방법 중 결과적 접근 방법. 여러분 질관리 접근 방법을 구조, 과정, 결과 이렇게 보면 구조, 과정,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접근 방법이 구조적인 접근 방법, 과정적인 접근 방법, 결과적인 접근 방법인데 결과적인 접근 방법은 결국 질관리를 해야 되는 그 서비스의 핵심적인 성과, 결과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딱 보는 순간 병원 감염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질 관리를 했더니 병원 감염률이 떨어졌다. 관리 잘 됐네? 이거잖아요. 예. 거기 이제 간호 절차를 마련한다. 정책이나 규정을 구비한다. 이건 뭐예요? 구조적인 측면, 구조적인 접근. 환자를 매번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이런 건 이제 굳이 얘기한다면 과정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20번.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에서 리더십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상황 조절 변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여러분, 이 리더십 이론에 있어서 피들러의 상황 적합성 이론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리더십 이론이 여러분 리더십의 이론에 있어서 리더가 워낙에 그 리더의 특성 이론, 그죠? 한번 적어볼까요? 리더의 특성 이론 그리고 행동 이론. 이걸 이제 넘어서는 게 상황 이론이에요. 상황 이론. 리더는 그냥 태어난다, 타고난다 해서 아니다. 리더가 특징적으로 하게 되는 어떤 행동들이 있다.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행동들이 변화될 수 있다. 특성 이론이나 행동 이론의 그런 그 접근들을 더 개선해서 상황적 조건들을 구체화해서 만들어내는 게 상황 이론이잖아요. 자, 그래서 피들러의 상황 적합성 이론에서 리더십의 유효성을 결정한다. 상황 조절 변수가 뭐냐? 그 상황 조절 변수에 해당되는 것은 리더의 그 상황 조절 변수는 상황적인 매개 변수라고도 얘기하죠.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 과업 구조, 또 리더의 직위 권한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에 리더에게 부여된 공식적인 영향력의 정도, 직위 권한이죠. 또 구성원들이 리더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정도, 이거 리더와 구성원과의 관계가 될 것이고, 과업의 목표가 분명하고 달성 수단이 명백한 정도, 이건 과업의 구조에 대한 걸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해당되지가 않겠죠. 당연히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정도가 크다. 또 과업의 구조가 단순하다 또는 복잡하다. 이게 관계지향적이냐, 과업지향적이냐, 또 상황도 호의적이냐, 비호의적이냐 이에 따라서 각각 그 어떤 리더가 더 적합한가를 판정하게 되는 것이 피들러의 상황적합성 이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20번까지 풀었는데 답은 1번이에요. 20번까지 풀었는데 지금 이 전체 문제를 한번 이렇게 쭉 오버뷰를 해보면 사실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획, 조직, 인적 자원 관리, 지휘, 통제 이렇게 간다고 치면 통제에서 우리가 질 관리를 얘기하고요. 여러분 보세요. 기획에서도 출제가 됐죠. 조직에서도 출제가 됐죠. 인적 자원 관리에서 개발 관리라든가 확보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출제가 됐고 지휘에서 뭐예요? 리더십 이론 또 뭐예요? 동기부여, 동기이론, 동기이론 다 출제가 됐고 앞에서 동기위생이론 출제가 됐잖아요. 자, 통제에서 질관리에 대한 측면, 질관리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출제가 됐죠. 출제가 안 된 파트가 없다. 굉장히 이거를 아주 빠짐없이 출제하려고 노력을 한 그런 시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호단위 관리의 실제. 관리의 실제. 여러분 앞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윤리, 환자의 권리 이런 파트들까지. 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더 있죠. 여러분 앞에서 봤던 팀의 형성기, 터커만의 팀의 형성기, 터커만 모델에 따라서 팀의 형성기에 나타나는 그런 양상.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애매할 수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문제를 각 영역들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환자 안전. 정말 이제 박수를 좀 보내고 싶은 그런 이제 문제 구성이다. 다양한 문제들을 봤지만 어떤 한 파트에 치우치지 않고 의료법도 나왔잖아요. 의료법.
저는 이렇게 균형 있게 낸 문제 잘 못 본 것 같아요. 네, 좀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볼 때 좀 이제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골고루 다 문제로 주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살짝 높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거거든요. 중요 파트에서 막 집중적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면 그것만 제대로 알면 문제가 좀 쉽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 영역에 빠짐없이 쫙 펼쳐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이거 내가 이게 잘 안 봤던 파트에서 이렇게 하나 툭툭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상당히 고루고루 출제가 됐다. 자,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난이도가 엄청 높은 문제가 출제됐다는 게 아니라 고루고루 전 영역에서 빠짐없이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오히려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 있었다. 제가 하나 빼먹었네. 여기 이제 고전적인 관리론, 고전적 관리 이론, 고전적 관리 이론에서 합리적 행위, 저기죠. 그 과학적 관리론, 과학적 관리론. 자, 이렇게 거의 그러니까 앞에 전반부, 기초인지통, 기획과정, 또 후반부에 있는 간호 단위의 실제, 그렇죠? 자, 뭐 윤리 그리고 법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아주 조밀하게 출제가 됐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나간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배우는 게 많이 있죠.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열심히 내고 있구나. 내가 각 영역들을 꾸준히 차근차근 잘 닦아가면 잘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출 문제들을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